대종사 선언 결제식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선언에 입선하는 것은 마치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것과 같나니 사람의 육신에 병이 생기면 병원에서 의학으로 치료하게 되고 마음에 병이 생기면 도가에서 도덕으로 치료하게 되는지라. 그러므로 부처님을 의왕이라 함과 같이 그 교법을 약제라 하고 그 교당을 병원이라 할 수 있나니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병은 병으로 알고 시간과 돈을 들여 치료에 힘쓰지만은 마음의 병은 병인 줄도 모르고 치료에 볼 생각을 내지 않나니 이 어찌 뜻있는 이릇 한식할 바 아니리요. 육신의 병은 아무리 중하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일생에 그칠 것이요 경하면 짧은 시일에 가히 치료할 수도 있으나 마음의 병은 치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면 영원한 장래에 최고의 종자가 되나니 마음의 병이 있으면 마음이 자유를 잃고 외경의 유혹에 끌리게 되어 아니할 말과 아니할 일과 아니할 생각을 하게 되어 자기 스스로 죽을 땅에 들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천대를 불러들이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고통을 만들기도 하여 죄에서 죄로 고에서 고로 빠져들어가 다시 회복할 기약이 없게 되나니라. 그러나 마음에 병이 없으면 시방세계의 너른 국토에 능히 고락을 초월하고 거래에 자유하며 모든 복락을 자기 마음대로 수용할 수 있나니 그대들이여 이 선기 중에 각자의 마음병을 잘 발견하여 그 치료에 정성을 다하여 보라. 이상은 대종경 수행품 56장 말씀입니다. 교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또 대종사님의 행복열차 도착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오늘 또 행복열차 잘 승차하시지요? 이 행복열차 안에서 항상 기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염원드려 봅니다. 우리 교도님들 제가 그 골형성부전이라는 희귀질환을 가지고 있는 여성과 정상적인 몸으로 잘생기고 건장한 남성이 서로 부부가 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골형성부전이라는 희귀질환은 뼈가 골절이 되기 쉽고 이렇게 활동하기에 어려운 그리고 뼈가 성장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작은 키로 한 4살 정도 되는 키, 그 정도의 키에서 멈춰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혼자 걸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100kg가 되는 휠체어에 자기의 몸을 의지해서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골형성부전이라는 이 희귀병 때문에 초등학교까지만 졸업을 하고 나서는 계속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여성은 그게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23살이 되던 해에 서울에 혼자 올라와서 자립을 시작을 했고 일을 하고 일을 하는 와중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 당시에 같은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였는데요. 평범한 삶을 살다가 지금의 부인을 만나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부부는 결혼 전에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연애를 했지만 남편은 사랑 고백을 못했다고 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기에 혹시나 상처는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고민의 시간이 좀 길어졌다고 해요. 부인은 지금의 남편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느낀 건 사람들이 길을 갈 때 대부분 장애를 가진
본인을 먼저 앞질러서 가는 데 비해서 지금의 남편은 항상 옆에서 나란히 걸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쪽 길로 가고 싶어 라고 말하면 그쪽으로 함께 가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누나, 여기는 안전해, 여기로 와, 이런 느낌이 아니었기에 그 따뜻한 마음이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이렇게 불편한 아내의 몸이지만 이 남편은 그냥 아내의 그 일부분의 장애이지 그 사람의 전체가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쓸 일도 없고 우리 와이프가 장애인이다 라는 마음마저도 생기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불편한 아내와 45일간 유럽 여행도 다녀올 수 있는 대단한 남편이었습니다. 이 와이프가 타고 다니는 휠체어 무게가 100kg나 되기 때문에 이 무거운 휠체어에 몸을 맡기고 45일간의 유럽 여행은 쉽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둘만의 사랑으로 그러한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니 너무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와이프가 묻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는데 그때 남편의 마음이 정말 궁금했어. 그러자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무시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리 볼 수도 있는 거고 우리 둘의 문제는 아니니까. 남편의 한마디입니다. 저희가 특별함으로 포장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인터뷰 마지막에 한 문장이었습니다. 남편의 한마디. 저희가 특별함으로 포장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장애를 극복하고 서로 그 장애라는 선을 넘어서 사랑을 나누어서 이렇게 부부가 되었다는 그렇게 포장하는 그런 말은 싫다고 합니다. 그저 그냥 일부분의 장애가 있을 뿐이고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를 뿐이지 이 사람의 전체가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포장해서 말을 하는 거는 부인도 그 말을 제일 싫어하지만 이 남편도 이렇게 포장해서 말하는 거는 참으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상을 접하면서 남편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그냥 평범한 여자들도 참 많았을 텐데 어떻게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사랑을 하게 되고 또 사랑을 하면서 부부의 인연까지 맺을 수 있었을까? 이 여성분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결혼을 할 때 아이를 갖지 않는 조건으로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건장한 남자가 나를 닮은 아이를 낳는 거를 포기를 하고 이러한 여성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그냥 잠깐의 생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수많은 시간 동안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남편에게서 배울 점은 그 어느 선입견과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저래. 쟤는 성격이 왜 저래? 저는 원래 그래. 라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선입견을 심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의 앞길을 때로는 막는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이 남편의 모습을 보면 그 어느 편견도 그 어느 선입견도 없이 그냥 인격체 그리고 원만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나와 조금 다른 사람이고 일반적인 정상인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하지 않는 그냥 조금 한 부분이 장애가 있을 뿐이고
전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이 사람이 장애인이다 라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그렇게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원불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벼가 잘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그렇게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본래의 마음을 잘 찾아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고 더 수행인답고 신앙인다운 삶이 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느 한쪽에 집착을 하거나 또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또 아니면 선입견으로 자기의 익혀진 습으로 인해서 그렇게 골라지지 않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일반 사람과 조금 다른 사람을 보면 시선이 가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선입견으로 다른 생각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혹시 없으셨는지요? 모든 사람에게는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듯이 이 장애를 안는 그 부분도 잠깐 그 부분이 불편한 것이지 전체가 불편하지 않은 것을 알고 저희도 어떠한 사람을 대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항상 본래 마음을 잘 챙겨서 편견 없고 선입견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자기의 육군작용을 잘 응용을 해서 오늘 하루도 대종사님의 행복열차에서 행복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염원드립니다. 우리 교도님들 오늘도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염원드립니다. 교도님들 사랑합니다.